엊그제죠.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그러니까 당정청 워크숍이 열렸고요. 그 내용이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호되게 몰아붙이고 고성도 오갔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정무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80여 명이나 모였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인 셈이죠. 그러니까 어떤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청와대는 그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들, 그리고 정부는 총리, 모든 장관들 참석하셨고, 우리 새누리당은 당대표를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들 해서 전부 다 모였습니다. 예, 청와대는 수석급 이상, 예, 정부는 장관급, 예, 그리고 당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예,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네, 물론 그 이제 거기가 그 위는 다들 참석하셨고요. 한 4시간 하셨다면서요? 예.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세션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현재 경제나 복지 그 현안에 대해서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고, 마지막 세션은 이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렇게 그 평가한 걸 보니까 정권의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했다, 이런 제목이 나오던데 당 의원분들이 정권의 주주입니까? 뭐 정권의 주주다 하는 것보다는 뭐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이제 국회 입장에서 볼 때는 첫 이제 저희들은 상견례 하는 자리였는데 뭐 하는 게 좀 뭐 이렇게 성에 안 차고 미덥지 못하니까. 자, 우리 그 김정훈 의원도 쓴소리를 하셨다고 좀 나오던데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 쓴소리라기보다도 그 첫 세션에 이제 그 국정기획 유민봉 수석께서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좀 그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에피소드, 박근혜 대통령과의 있었던 에피소드를 위주로, 그것도 뭐 에피소드도 그냥 뭐 하나쯤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니까 박 대통령이니까 이런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뭐 그런 거요. 뭐 우리와의 어떤 뭐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뭐 국정 철학이 이런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이제 보니까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거 좀 짧게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국정기획 1회 경제 부흥, 창조 경제를 통해서 뭐 이렇게 경제를 부흥시킨다 하는 말이 있길래 이 창조 경제가 뭐냐? 창조 경제가 뭐며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대답을 좀 정확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양구 원내대표가 그걸 주의를 주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죠. 그걸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될 주체들이 가장 기본 개념조차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지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의원분들도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애매하다, 우리 잘 모르겠다. 처음 듣는 용어죠. 이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용어인데, 우리가 이 지금 그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동참을 하려면 첫째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셔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노력을 하면 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나라 발전, 경제 부흥으로 이어지겠다 하는 걸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그 국민들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납득을 못 하시고 그 과정을 모르시면은 동참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대선 기간 동안 계속 이 창조경제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 당 가지고서 뭐 당선됐다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당에 있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개념에 대해. 그렇게 이렇게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서는
국민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할 수 있게끔. 예. 제가 지적한 거는 대선 과정에서도 그냥 짐작한 수준으로 그러면 선거운동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그거는 제가 그 당의 선거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는 어쨌든 좀 명확하고 분명하고 간단 명료해야 한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거고요. 아니 국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있도록.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예. 경제 발전 과정에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는 혹시 질타 같은 거 안 나왔어요? 질타라기보다도 그날 제가 이제 그날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날 더 이상 내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차제 시스템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려면 검증된 폭넓은 인재 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무수석실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국방장관 후보다 이러면은 그 대상자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국방장관 후보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런 인재 풀들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서 민정수석실에 넘기면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각 분야를 나눠야 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매 문제점 지적되는 것들이 부동산, 그렇죠. 납세 문제, 세금 문제, 병역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딱 분야를 나누고 또 인원이나 이 재원이 모자란다면 요새 우리 변호사들 인력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해가지고 담당을 딱 정해서 그 부동산 문제에 있는 유형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 보면은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검증을 싹 해가지고 폭넓은 검증된 인재풀을 만들어 두고 그 인사 수요가 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 그 인재풀에서 선발을 해서 쓰게끔 해야 되지. 근데 최근에까지는 인사 수요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사람도 찾고 검증도 하고 허둥지둥 하다가 보면은 항상 인사 사고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정권 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도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좀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사과를 했으니까라고 하셨는데 그 사과가 대통령 이름의 사과도 아니고 허태열 비서실장 이름의 사과문인데 그것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대독을 했고 딱 17초짜리 사과문이다. 그래서 지금 야권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 이건 방법도 내용도 다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이제 대통령의 뜻을 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이제 사과를 한다든지 할 때는 비서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았겠죠. 좋았고 모양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지적에는 이런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날도 이제 그 민정수석이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아마 사과 발언을 한 2번 좀 한 것 같습니다.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해서 잘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정권을 만들어 놨는데 지난 한 달 보여준 모습은 지금 당에서 보기에도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국가가 워낙 이 이해관계인들도 많고 요새 목소리들도 다들 각자의 목소리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모든 걸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업무도 좀 총리나 장관한테 확실히 이렇게 분장을 하셔야 되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너무 이 정권 초기는 하지만은 너무 대통령한테 모든 것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여유가 좀 없어 보인다 하는 게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당정청 워크숍 정례화 한다면서요? 네, 정례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명 하는 그 정례화된 자리는 아니고 좀 소수라도 범위를 축소해서 하지 않겠나. 그거는 지난 정부 때도 있었고. 그런 이런 자리에 근데 대통령도 좀 직접 참석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뭐 기회 되면 참석 안 하시겠습니다. 더 좀 이야기를 듣고 하려면 말이죠. 그런 자리도 좀 있었으면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었습니다.